뉴욕 일원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뉴저지에서 2명이 숨지고 주택 폭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하철이 침수돼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6월 물가 상승률이 2.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 뉴저지 대배심은 어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졌고 주택이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하철이 침수돼 시민들의 발이 묶였고 항공편도 대거 결항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로 인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저지 플레인필드시에서는 차량이 불어난물에 휩쓸리면서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2사람 모두 현장에서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3일에도 이미 3명이 사망해 폭우가 잇따른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뉴저지 노스플레인필드의 한 주택은 폭우로 인한 가스 누출로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은 대피한 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지역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 공공기관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노스플레인필드 내 모든 학교와 시청도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역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2.07인치, 약 52mm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2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우는 곧바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맨해튼 28스트리트 1호선역에는 선로로 빗물이 들이닥쳐 열차 안 승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열차 내부로 들이친 물을 피하기 위해 좌석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MTA는 시 하수관이 넘쳐 지하철로 흘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1, 2, 3호선이 한때 전면 중단됐고 퀸즈의 M, R 노선도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주요 도로인 사우밀 리버파크웨이, 크로스 브롱스 등 도로도 침수 피해로 폐쇄됐습니다. 아울러 어젯밤 11시 기준 라과디아 공항에서 385편,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322편, JFK 공항에서 226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상가 및 도로가 침수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락랜드 카운티에서는 쇼핑몰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잔여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면서도 월요일 밤에 내린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비용이 여름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6월 물가 상승률이 2.7%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에 2.3%를 기록해 5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6월 중 전월에 비해 0.3% 올랐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연인플레는 2.7%로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입니다. 경제학자들은 6월 물가 상승률이 연간 2.6%에서 3%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직전 5월의 CPI 연인플레는 2.4%였고 4월은 2.3%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월간 0.2% 올라 연인플레가 2.9%로 커졌습니다.
종합 인플레 2.7%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됐고 근원 인플레 2.9%는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4월의 2.3%는 50개월 전인 2021년 2월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5월 2.4% 그리고 6월 2.7%로 올라온 것입니다. 인플레 반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대부과 조치가 3월부터 시행되면서 예상됐었습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소매상들이 관세 변동 전 기존 비축 물량을 소화하면서 월간 변동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월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1%로 5년 만에 물가 하락이 나타났으며 4월과 5월 월간 상승률이 0.2%와 0.1%에 그쳤습니다. 그것이 6월에 0.3%로 커진 것입니다. 이 같은 월간 물가 상승폭 증가는 관세 부과가 한층 현실화되는 후반 들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구금된 이들에게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과 추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이 현재 구금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은 시기 상관없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됩니다. 미 법원은 구금한 이들에게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라이언스 국장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구금해서 석방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은 이제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이는 약 5만 7,800명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는 ICE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4만 개였던 침상을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총 2,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ICE의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409건으로 지난해 5월 281건에 비해 46% 급증했습니다. 또한 6월 들어 첫 열흘 동안 뉴욕시에서 ICE 요원들은 495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체포된 총 인원의 2배 이상입니다. 문제는 ICE가 중범죄, 폭력, 살인 등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도 잡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992명, 약 49%는 이민법 위반으로 ICE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타주와 달리 ICE의 직장 급습 단속은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교육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졌었는데요.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교육부 해체와 주로의 교육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명진 판사는 지난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대통령의 연방기관의 인력, 행정 조직, 일상 업무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던 20대 한인 여성이 가족의 911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 대배심은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커뮤니티의 반발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 씨가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지 정확히 1년이 됩니다. 사건의 1주기를 앞두고 뉴저지주 대배심은 해당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어제 성명을 내고 대배심이 911 신고 음성, 바디캠 영상, 테이저 카메라 영상, 현장 사진, 부검 결과, 탄도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행위가 형사 책임을 질 수준은 아니었다는 판단으로 법적으로는 과잉 진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상 경찰의 공무수행 중 총격은 합리적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정당화됩니다. 이번 대배심 역시 리 씨의 행동이 경찰에게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리 씨는 비무장 상태였고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위협을 느꼈다면 왜 테이저건 대신 곧바로 실탄을 쐈느냐며 법적으론 끝났지만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서도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리 씨가 물병을 들고 맨발로 경찰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리 씨를 걱정한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다며 911에 직접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불과 10초 남짓 대치한 후 총격이 발생한 점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경찰은 총 3발의 실탄을 쐈고 리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지만 유족과 커뮤니티의 반발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유족과 커뮤니티 측은 향후 민사소송이나 정책 개정 등 제도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의 2순위 최종 승인일이 6주나 후퇴하고 거의 대부분은 재자리하는 등 한 달 만에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 이민은 한 달 만에 진전이 멈췄고 취업 이민에서는 후퇴와 비자 불능까지 나왔습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6주나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와 4순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에서 운영된 3일간의 합동 단속 작전 중 그랜드 정션에 거주하는 41세 최 모 씨가 아동 매춘 알선 및 아동 포주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 ABC8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서 최 씨를 포함해 총 5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모두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최 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셀턴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김모 씨가 케네소에 위치한 타운파크 크로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편함을 파손하고 다수의 우편물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 우편함 위에 올라간 뒤 자물쇠를 파손해 우편함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즉시 신고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연방우정국 표시가 붙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추가 우편함도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절도, 기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 측은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이 직접 여권을 검토하는 절차에서 이제 승객의 사진을 찍어 정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태블릿으로 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여권을 꺼낼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승객은 몇 초 안에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엔트리와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공항의 글로벌 엔트리 라인에는 다른 카메라, 토템이 설치됩니다. 승객이 멈춰설 필요 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박스뉴스에 따르면 아마존 행사를 앞두고 2달여 동안 가짜 웹사이트 수가 12만 건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피싱 링크, 악성 코드, 가짜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프라임데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온라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유형은 고가 상품을 주문했다는 알림을 보내 사용자로 하여금 취소하러 전화를 걸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결제 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허위 구매 사기가 있습니다. 또 실제 주문 내역처럼 꾸며진 이메일을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해 피싱 사이트로 들어오게 만드는 가짜 주문 확인 이메일, 그리고 고수익 재택근무를 미끼로 장비나 교육비 명목에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가짜 채용 제한, 기프트카드 구매 요청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